오늘 설명이 162화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컨텐츠는 언탑 회원용입니다. 사주 3개 풀 거고 의식혁명은 가능할까? 라는 주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이런 댓글 좀 남기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도 참 이렇게들 남기시는지 솔직히 귀찮아 죽겠어요. 매사 부정적인 해석을 하시는 분인 것 같네요. 활인업의 의미를 깊이 새겨보시길 다른 사람의 가슴에 비수 꽂는 말은 삼가세요. 할 말이 없습니다. 뭔 헛소리를 좌파교육에 찌들었구먼. 전 세계가 어찌 돌아가는지 모르는 우물한 개구리 전부 아는 듯 더블더블. 예, 저 개구리 맞고요. 부정적인 해석을 하시는 분인 것 같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오지 마세요. 여러분하고 저는 이 두 분하고 저는 천동설과 지동설의 거리만큼 멀다. 여러분의 확증 편향 가지고 열심히 여러분의 잣대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사셔야 하라. 제 영상 보실 필요 없어요. 오지 마세요. 뭐하러 봐. 보기 싫어 죽겠는데. 그죠? 제가 이 멤버십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 웨이업!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갑시다. 언탑 정상에서 만납시다. 만든 이유가 이런 거예요. 고민하다가 정말 의미 있는 컨텐츠들을 전달해드리고 싶다. 안 그래도 이제 꾸준히 저한테 배우시는 분들이 늘어서 평일날 수업하느라고 바빠요. 그러니까 제가 무의미한 그러니까 이 유튜브 저 유튜브 돌아다니면서 명리를 깨달으시겠다. 그러니까 허황된 꿈이라는 걸 제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 조금이라도 공부에 그래도 경제적인 상황이 좀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 저렴한 비용으로라도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 제가 혜택을 드리는 거예요. 월 8,990원. 그게 돈입니까? 밥 한 끼도 요즘에 9,000원, 만원씩 하잖아요. 교통짬뽕 먹으러 가면 만원씩이더만. 그죠? 그 8,990원이 아까워서 못 듣겠다. 그러면 계속 지금처럼 수박 겉핥기식으로 유튜브들 돌아다니시면서 보시기를 바래요. 왜냐면 그거 나름대로 의미는 있죠. 하지만 그걸 통해서 명리를 깨닫겠다? 그런 허황된 꿈을 꾸시면 안 된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언탑웨어는 통변에서 막힌 분들을 위한 거죠. 여러분이 용신이든 무엇이든 격국이든 그런 걸 통해서 통변을 죽어라고 해봐야 잘 안 되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저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왜냐면 오랫동안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20년이 훌쩍 넘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그걸 통해서 제가 깨달았겠어요. 다들 딴 데 깨달았다고 하지만 막상 그런 분들한테 배웠다고 해서 사주를 풀어보라고 하면 못 풀죠. 왜? 제대로 된 통찰을 못 배웠기 때문입니다. 과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하고 배우신 분들 중에 이제 몇 년 동안 배운 것보다 선생님하고 2-3시간 배운 게 훨씬 많이 배웠다. 최근에 함께 하시는 분은 지난 9개월 동안 뭘 배웠는지 모르겠다. 선생님 막 1시간 한 회차 한 거 훨씬 더 정리할 게 많고 많이 배웠다. 농담인 것 같죠? 농담 아닙니다. 명리학은 제가 만든 게 아니죠. 수천원 된 학문입니다. 전에 내려오는.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분석하고 통찰하고 그것을 진정한 간명을 하는데 활용할 것이냐. 저는 거기에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좋은 고객들과 꾸준히 상담하고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뭐 홍대, 강남역 이런 데 10,000원, 20,000원도 하는데 뭐 이렇게 비싸냐. 1년에 한두 분 그런 말씀 하시는 분 계세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죠. 딴 데 가서 하시라고. 거기 가서 하시라고. 그죠? 제가 나중에 유명해지면 100만원, 1,000만원 못 받을까요? 그런 날도 오겠죠. 저는 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업을 계속 할 건 아니고 이것을 활용을 할 거예요. 사람을 알아보고 사람의 성패를 가늠하는데 이만한 툴은 없죠. 명리가 인생의 무기라니까.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이런 책도 있죠. 철학이 삶의 무기가 정말 될 정도로 공부를 한다고 치더라도 그거 만만치 않은 얘기예요. 정말로 그래요. 명리학은 힘이 됩니다. 실천적인 힘이 됩니다. 제가 그걸 정말 강조드려요. 제가 브런치에 논어에 대해서 전부 다 풀어놨는데
우리 공자형님께서 제자가 한 3,000명 된다고 하죠. 이 중에 정말 의미 있는 제자 한 70명 정도로 봅니다. 그 중에 공문 10철이라고 해서 진정한 제자 딱 10명 정도예요. 이 비율을 보세요. 그러니까 다 가르친다고 다 나를 이렇게 따르고 나를 인정하는 그런 제자가 되기는 힘듭니다. 물론 이제 스승 입장에서도 정말 인정하는 제자의 비율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중에서 아내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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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했죠. 그죠? 아내가 일찍 죽어서 하늘이 날 버리는구나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예요. 그러니 돈을 벌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얼마나 하시겠습니까? 솔직히 8,990원 제가 드리는 거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그 진입장벽을 나름 설정한 이유가 있어요. 배울 줄만 오셔라. 저는 이걸 원하거든요.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 뜻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여튼 명리를 공부하시면서 진짜 내 선생이다 이걸 알아보는 것도 공부라고 했죠. 그것이 순간의 선택이 정말 인생을 좌우해요. 명리 공부의 뜻을 두셨다면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 선생님 강의 제가 유튜브 영상 봤는데 뭔가 다르다 배우고 싶다 이렇게 연락 오면 저는 정말 기뻐요. 알아보시는구나. 역시 내가 틀리지 않았어. 그런 분들이 꾸준히 생긴다는 것 보람이거든요. 다 전수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그렇게 케어해드린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런 인연을 만들어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홍보하자면 화요일만 지금 당장은 아니고 12월에 수업이 마감되면 1월부터 화요일 저녁 밤 8시나 9시부터 2시간씩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많이도 필요 없어요. 딱 두 분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 2분 화요일 수업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문의 부탁드려요. 공부해보시면 뭐가 다른지 왜 아까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는지 저에게 보람을 느끼게 해주시는지 여러분도 아시게 될 겁니다. 명리를 꼭 깨닫고 싶다. 이것을 내 인생의 무기로 쓰고 싶다. 물론 재적인 측면도 당연히 연결해서 그렇죠. 최고의 상담가가 되고 싶어요. 이 업계에서 정말 유명해지고 싶어요. 돈 벌고 싶어요. 그게 세속적인 욕망입니까? 아니요. 그런 뜻을 갖고 공부하신 분들은 목표의식이 뚜렷하기 때문에 환영할 일이죠. 그렇게 제대로 된 상담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가르쳐드리고 도와드리는 것, 그것은 이제 저에게 굉장히 보람된 일이겠죠. 자, 오늘 총 3개의 사주를 풀 건데 화면이 조금 작다 커졌다 이제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요 사주는 이제 시청자 사주고 질문이 뚜렷하지는 않지만 구조를 배우는 데 있어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요 사주를 풀어보고 그 다음 이제 언탑 회원용 컨텐츠로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사주 2개를 더 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어떤 분이 먼저 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밌네요. 이분이 이제 갑진년 내년 기토일간 신년 운세 보시고 거기에 댓글로 달아주신 거예요. 예시를 들어주신 것이 매우 현실성 있고 여러 차원에서 다루어 주셔서 재밌게 들었습니다. 배운 바도 많고요. 예,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읽어보실 분들 읽어보시고요. 여기 또 이제 이분이 그냥 해석하신 거고, 해석하신 거고요. 스토리텔링적 사주풀이가 흥미롭고 재밌네요. 이제 요 대목 때문에 제가 꼭 뭔가를 짧게라도 말씀드리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하고 상담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파트 3로 세 파트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파트 1에서는 사주의 운명적 범주를 이야기해 드리고 그것에 따라서 질의응답하고 그 다음 앞으로 남은 생에 대한 총체적 설명을 드리고 조언을 드립니다. 건강 문제 포함해서요. 그래서 상담료가 10만 원입니다. 절대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상담들 하시고 좋아하시겠죠? 어떤 분들은 끝까지 5만 원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가끔.
그러면 딴 데 5만 원짜리 2개 받으시라고 합니다. 그냥. 그게 낫겠죠. 그래야 서로 불만이 없죠. 어쨌든 이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것은 스토리텔링적 사주 풀이가 아니고 이건 후순위예요. 그러니까 이건 결과론입니다. 사주 구조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해석하는 과정에서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운명적 범주라는 건 그거죠. 질의응답 시간에는 그래서 그 범주 속에서 제가 실제로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라는 것을 서로 확정하면서 이제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주를 풀다 보면 그것이 스토리가 된다니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과론적인 거예요. 스토리텔링적 사주 풀이를 하려고 해서가 아니고. 보겠습니다. 4월 정인월에 기토로 태어났습니다. 정인 공부 굉장히 많이 해야겠죠. 지장간을 보니까 이 정인적 사회의 속성, 정인적 사회란 뭐냐? 기본적으로 공부의 사회요, 학문의 사회요. 그것도 오행적으로 보면 굉장히 화려한 그 사회에서 굉장히 인정받는 그죠? 잘 나가고 있는 그런 분야의 학문이죠. 4월의 속성은 뭐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정인은 거기에 정의적 요소를 가미해 주시면 되는 것이죠. 지장간 4월이라고 하는 이 사회, 정인 사회의 이제 디테일한 속성입니다. 겁재들과 함께 상관 페인해야 되겠죠. 무토는 식신 페인이고 배워서 써먹어야 되겠죠. 내 상관적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월령도 병화니까 당연히 이 정인이라는 숙제를 많이 해줘야죠.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것을 내가 예술적, 문화적으로 쓸지, 그야말로 문서와 관련된 일을 할지, 아니면 학문을 배워서 학위를 많이 높여서 내가 그걸 이 평반적 직장에서 쓸지, 아니면 다르게 쓸지, 이제 구조를 보면 되죠. 여기 겁재가 있습니다. 겁재가 이 월주를 통으로 지금 임묘시키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술토가 문에서 뚱 건드려지면 얘가 임묘가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내가 기후라는 내가 태어났을 때 이 사회 환경, 연월은 이미 확정이 된 상태죠. 내가 기후에 태어날지 그 전에 무신일에 태어날지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는데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얘는 이미 조건적 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연월에 비겁이 있을 때는 다른 인자를 이미 겁재가 선점하고 있는 것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신유술 식상국을 짜고 있습니다. 방합으로 짜고 있습니다. 술토하고 나는 그런 사이죠. 내가 왕지의 의미 역할을 하고 있으면 내가 왕이에요. 기후일주 자체가 나는 전문가야. 근데 보석 같은 나의 능력, 실력, 재주가 있어. 그래서 이 기후일주가 굉장히 자신만만해요. 근데 이제 이 신금 상관까지 갖고 있고 이것이 이제 이렇게 뜨면 내 재능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쓸 거냐. 얘가 사화하고 반응하고 있죠. 이걸 식상페인이라고 했죠.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없으면 그냥 몸을 쓸 수도 있는데 내 재능과 재주가 이 정인이에 기반하고 있단 말이에요. 많이 배울수록 가치 있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 공부 굉장히 많이 했어. 회사 다니면서 정말 많은 일을 했어. 왜냐하면 사화는 을목평관 입장에서 보면 상관이고 뭐라 시키는 거예요. 회사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하다 누구하고 술토하고 식상국을 짜가지고 가족같이 열심히 직장에 시키는 대로 일했더니 나는 돈을 벌어. 얘도 월급 받아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관점에서 당연히 봐야 돼요. 을사라고 하는 사회적 인자를 얘가 다 임매시켜서 가져가려고 하는 구조에 나는 유금과 신금이라고 하는 내 능력을 개발하면 이 인성을 사유합으로 끌어오고 사신합으로 끌어오면 내가 명예, 권력도 끌어올 수 있는 사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대운에서 어떤 구조로 이 사주의 방향성을 잡는지 그것에 따라 결정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울주는 이게 무정병을갑 이게 뭐냐. 신미호사신 갑진에서 출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묘가 공망이라고. 이 직장을 못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공망이라고 무조건 못 쓰고 있냐 이런 개념은 아닌데 얘가 여성이니까 이제
군대는 안 가고, 그러니까 요 대원, 요 묘시기, 이럴 때 이제 사회 취업해서 살아가시죠. 이때 묘사, 묘술. 근데 요런 것이, 이게 평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살인소통 해가지고 내 인성을 끌어올 수 있으니, 직장생활 한다. 그때 천간에 드러나 있는 을은 요 묘에서 튀어나온 것이죠. 재생살 구조니까 사업 이런 걸 하면 안 되고 직장생활을 하면 됩니다. 그죠? 요 술토와 함께 하면 돼요. 그리고 27대운에 보면 간목이 왔습니다. 이때는 이제 인사시인이 걸리죠. 인이라고 하는 정관과 정인과 그것에 기반한 상관, 내가 페인에서 쓰는 상관이 인사신 사명을 걸고 있네? 그러면 정관 조직에서 이러이러한 자격을 갖고, 이곳은 또 인호술로 연결돼 있으니까 이 국가자리 이 겁재들과도 같이 연결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자격을 가지고 말로 돈을 버는 언변이 굉장히 탁월한 구조죠. 그렇게 해서 요 돈을 버는, 요때는 이제 요 관에 요 임수들이 동하는데, 요것은 관이 딱 들고 왔으니까 이 직장에서 버는 월급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변호사 구조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화라는 정인 자격, 이게 국가 자리에 임묘되는 형태고, 그죠? 그러니까 임묘됐던 게 튀어나온 것. 그래서 국가 자격, 국가관 는 아니죠. 이게 국가관도 뭐 공공기관 이런 쪽에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평범하게 쓰면 얼마든지 그렇게 써요. 그런데 인사신 사명 형살 걸린 속성을 반드시 담아줘야겠죠. 그렇게 되면 내가 가뜩이나 이게 신유술의 사유축에 이제 그릇이 큰 구조인데, 인사신 사명으로 변호사 해서 사회에 이 고객들의 사랑을, 얘 입장에서 보면 고객들의 발걸음을 내가 끌고 오다, 내 능력으로 끌고 오다, 얘는 강제로 막 귀문 걸어가지고 끌고 오다, 이런 거죠. 이 기토나 술토 입장에서 보면 고객의 사랑을 끌어오다, 그러니까 고객 확보, 경쟁 체제,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지금 방합을 이루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계속 이어지냐? 아니요. 이렇게 축토 이럴 때 축수령 하면 이 신유술 형태가 깨지겠죠. 사설로 들어가는 고객의 발걸음, 고객의 사랑이 방향을 전환하겠죠. 사유축으로 묶인단 말이에요. 또 이게 기토가 묶기엔 내 근이 돼지면서 내가 비겁에 임매하니까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들어. 축수령 사유축에서 신금이 딱 튀어나와서 얘는 전문가인데 식신을 딱 머리로 드러냈으니, 그걸 통해서 같이 식신생재하자, 식신제살하자. 식신제살이 회사 때려치는 에너지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식신생재 우리 사업으로 같이 하자. 상관은 잠깐 집어넣고 이 유금, 우리가 사회에서 취득한 이 자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일을 벌여서 사업을 해보자, 이런 형태를 암시하고 있는데, 그게 갑진년에 그렇게 실행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진토가 간목을 달고 왔는데 이 원국 지지에 목이 안 들어있고 대운에서도 목이 없는 상황에서 갑이 들어왔다는 것은 진토가 올린 거예요. 나 이러이러한 회사 운영하고 있거든. 내 조그만 사무실에 갑기합 같이 묶여서 진유합 신나게 일해보자. 그것도 됩니다. 여기 을목 튀어나와서 여기하고 같이 하자. 아니면 진토가, 야, 이거 네가 사장하고 우리 같이 일해볼래? 내 권한을, 내 권력을, 내 지위를 기토 너에게 갑기합으로 줄게. 그것도 돼요. 그럼 진사 자격을 얘도 갖고 있는, 아이고, 얘도 자격을 갖고 있는 애죠. 그 대신 이건 깨진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그렇게 회사 나와서 이렇게 같이 새로운 진토하고 같이, 나에게 이제 근이 되진 진토와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때 보면 이제 이렇게 신자진 형태가 이루어지죠. 가삼합이 됩니다. 같이 한번 유금 열심히 써가지고 신자진 해서 한번 돈 좀 벌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 사주가 이제 앞으로 대운이 이렇게 크게 재성운으로 흐르기 때문에 돈 많이 벌 수 있는 구조예요. 왜 그러냐? 이렇게 내가 식상을 갖고 있고 비겁이 이렇게 오거나 그러면 깨지고 붙고 이런 것이 있는데, 또 이렇게 세운에서도 그러면 이제 비겁 다자로 등등등 이합집산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그 틀에서 보면 토생금 금생수 형태로 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이 내 일을 같이 하면, 어떤 일? 이러한 정인에 기반한 식삼팽이전 일을 하면
돈이 내가 계속 불어나는 근이 확고하니까 내 지지로도 이렇게 깔려오니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에너지를 써왔고 앞으로 어떤 일을 내가 세상에 드러내서 할 건지 그것에 따라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사주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렇게 금이 튀어나왔을 때 얘만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이 사준 경금이 이렇게 같이 튀어나온 거예요. 이게 다 반응해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핵심이 많은 공부 속에서 많은 노하우를 갖고 많은 지식 지혜를 갖고 예를 들어 작가도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이러이러한 능력을 발휘해서 평관을 제어하면 이제 유명한 사람 되는 거고 내 실력으로 그죠? 내 작품으로 그리고 돈도 많이 벌게 되는 뭐 이런 형태이죠. 이런 구조를 단순하게 쓰면 이런 목들이 또 공망이기도 하고 직장 거부하고 왜냐면 식상이 굉장히 강력하니까 직장 거부 안 해.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직장 생활 해주는 게 좋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래야 이제 좀 배우고 이런 것도 있고 또한 금국목 오행적으로 쓰면 이런 재주를 전기 빛이 연결된 컴퓨터를 통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어떤 캐릭터를 만들어내다 생명력이 넘치니까 그런 디자이너 이런 구조도 당연히 됩니다. 이게 금국목 이게 목을 깎고 뭐 이러는 것이 내 캐릭터 만들고 뭐 이러는 거야. 그런 걸로 쓰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고 다만 이렇게 수기를 달고 왔기 때문에 재성을 달고 와서 그냥 화에 달궈진 금, 강력한 금이 이 목을 친다고 해서 이게 활이나 이런 쪽은 잘 안 돼요. 수생목으로 계속 얘들이 살아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걸 뭐 옷감으로 쓴다든가 이게 패션 쪽의 재능, 디자인 이런 쪽으로 가기는 좀 그래요. 왜냐면 이게 수라서 얘가 계속 살아있는 형태, 생물 형태가 되겠죠. 구조 끝 설명드렸습니다. 더 이상 하는 것은 별 의미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조를 설명하다 보면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상담으로 치면 이제 파트 2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들이 나오겠죠. 그래 그 질문들이 놓치고 있는 거 앞으로 어떤 일을 이제 하고 이제 하는지 그것에 따라서 이윤을 어떻게 하면 가장 큰 길에서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일로 쓰게 해드릴 수 있는지 이제 그런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사주 상담을 단순하게 지금 문제 뭐 예를 들어서 결혼 문제, 결혼하고 나면 자식 문제 뭐 이런 차원을 넘어서 물론 그런 것도 이제 인간 삶에서 필요는 하겠죠. 근데 정말 큰 길, 큰 흐름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가는 측면에서는 이제 그러한 파트 3의 조언이 반드시 또 필요하겠죠. 이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길게 갔네요.